음성 광고를 고려하고 계신다고요? 지상파 라디오 팟캐스트에 100% 효율을 보장받는 음성 광고 상품이 판매 중인 거 알고 계셨나요? 신속하게 제작하고 바로 집행할 수 있는 팟캐스트 광고를 아트나인틴과 함께 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시리즈에 내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아트나인틴을 검색해보세요. 아트나인틴 넘버원인 팟캐스트. 지금은 라디오 시대. 지금은 라디오 시대. 지금은 라디오 시대. 지금은 라디오 시대. 다 같이 들어보자. 지라시 1시부터 6시는 채널 고정. 라라라라라라라라. 다 같이 들어보자. 지라시. Let's go. 소상공인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풀어봅니다. PPL 듣기 평가. 전국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소상공인 여러분의 상품 및 가게 홍보를 위한 듣기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PPL 장면을 들으시고 장면 끝에 나오는 문제에 정답을 맞춰주세요. 본 장면은 9499님이 운영하시는 레이스 전문점 간접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내 곁에. 그러면 아내분께서는 그동안 뭐가 그렇게 서운하셨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정말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부터 말해야 돼. 아유, 많긴 뭐가 많아. 내가 머리끈도 선물해줬고 말이야. 내 머리 쇼커트잖아. 아이고야. 도대체 어떤 누구 주려고 산 거야? 아유, 맞네. 하지만 조정현님, 저는요 그 속옷도 사다 준 아주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엊그저께도요 아내를 위해 가지고 내 속옷을 사왔다고요. 근데 제가 사온 속옷은 입지도 않아요. 내 복이니까. 이 삼복더위에 삼중 보온 메리를 내가 어떻게 입어? 날 쪄 죽일 셈이야. 그러네. 게다가요 디자인도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아니 도대체 당신 스타일이 뭔데? 내가 진짜 많은 걸 바래. 나는 그저 소박하게 레이스라도 좀 달렸으면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서럽진 않아. 다들 진정들 하시고요. 두 분의 입장차 잘 알았습니다. 예, 앞으로 4주간의 쇼핑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에? 4주간의 쇼핑 기간이요? 9499님이 운영하시는 레이스 전문점 남비 레이스에서 마음에 드는 레이스를 골라가지고요 내복에 달고 서로 화해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아니 그래도 지금은 상황인지라 사람 많은데 뭐 쇼핑하러 9499님은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하고 있답니다. 어머나 아까 들어가 보니까 3만원 이상 무배 어머나 무료 배송이에요. 참고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세상에 제가 진짜 판사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남편하고 화해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보 나는 2,000으로 만든 레이스를 원해. 2천이 뭔데? 그거 있잖아 사람이 만든 명주실로 짠 비단. 주로 여름 원단으로 인기가 좋아. 풍기 지역이 유명하지. 풍기? 그 사람이 만든 명주실로 짠 비단이라면 설마? 문제 드립니다. 아내는 4주간의 쇼핑 기간에 남편이 이 원단으로 만든 레이스를 사주기 바라는데요. 사람이 만든 명주실로 짠 비단으로 풍기 지역에서 유명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풍기 고어텍스, 2번 풍기 망사. 큰일 났네. 3번 풍기 인견. 문자 망사 미니로 땡긴다.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1번, 긴 거 100원, 짧은 건 50원 추가되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총 10분께 대한민국 대표 음료죠? 식혜드립니다. 노래 듣습니다. 남이에요. 슬픈 인견. 아니 미쳤나봐. 슬픈 인연.
자, 오늘 사람이 만든 명주실로 짠 비단 여쭤봤습니다. 정답은요? 3번 인견이었습니다. 네, 8850님. 풍기인견. 개 이름인 줄 알았는데 천 이름이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천 이름이었네요. 김선미님, 풍기하면 인견이죠. 아, 요거 요즘 덥고 자는데 에어컨 바람이 솔솔 들어오는 게 춥더라고요. 그렇죠. 이 에어컨 틀어놓고는 풍기 인견 덮고 주무시면 안 돼요. 맞아요. 예, 네. 진짜 시원한 이불이기 때문에. 저도 인견 덮고 자거든요. 이거 깔고 자다가 딴 거 깔면 진짜 금방 더워지죠. 맞아요. 답답해요. 처음에는 이게 그렇게 뭐 효과가 있겠어 했는데 네. 없어지니까 알겠죠. 자, 2025님. 맞추시면서 엄마 나도 인견 레이스 팬티 하나 사줘 하셨네요. 엄마한테 사달랄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 팬티는 자기가 사는 그렇죠. 그런 나이인 것 같아요. 중학생쯤 되면 본인이 사야 되지 않나요? 중학생은 속옷 엄마가 사더라고. 2단계, 3단계 주니어가 또 이제 그 위에 속옷이 있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는 그래요? 그렇습니다. 오. 그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지가 디자인을 고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총 10분께 식혜 보내드릴 거고요. PPL 의뢰해 주신 9499님께도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지금은 라디오 시대 3, 4부 도움 주시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조화제약, 올품, 현대오피스, 경북 북부연구원, 주식회사 스타리온 성철, 로덴푸드, KB국민카드 겟백 서비스, 국민연료, 써연료, 정읍 단풍민 쇼핑몰, 신한벽지, 자코모 소파, 맥도날드 빅맥, 안전속도 5030 캠페인, 푸주옥 설렁탕 도가니탕, 렉서스 환인제약과 함께합니다.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주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LED TV, 시간을 돌리는 새로운 퓨어에서 전신 LED 피부 관리기, 대한민국 고무장갑 태화 고무장갑에서 문화상품권, 주식회사 우리 황토에서 황토 침구 세트, 보헤미안 바게추 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자연을 담은 오트리 고메너치에서 견과류 세트, 음식물 분쇄기의 명가 황금맷돌에서 음식물 분쇄기, 이태리 명품 로베르타 디카메리노에서 차량용 방향제, 고래사 어묵에서 프리미엄 어묵 세트,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 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정직한 한성 전자저울에서 가정용 전자저울, 주는 기쁨 받는 즐거움 무한타올에서 타올 세트를, 빅마마 시푸드 해통령에서 초간단 국물내기 육수 하나를 그럼요 당연하지요. 네네 치킨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누가 보내셨죠? 경남 창원에서요 박양희님이 보내주셨어요. 제목은 그 부부와의 불편한 동거.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요. 1등급 한우 등심 1000g 받게 되는 주간 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 원 상당의 안마자를 받는 월간 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선희 씨, 문진식 씨.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저도 드디어 웃음 편지 쓸만한 일이 생겨가지고 3번의 탈고 과정을 거쳐서 내가 글을 올립니다. 한 달 전쯤이었을까요? 저희 집이 주택이라 화단이 있는데요. 이 화단 한쪽에 심어놓은 채소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추들 속에서 저를 째려보는 두 눈이 보이는 거예요. 두 눈이 마주친 그때, 어머야! 여보, 버뜩 나와보이소! 와 무슨 일이고? 어머, 그만 이상한 새 2마리가 막 개성을 지르면서 내 머리 위를 왔다 갔다 한다. 이게 뭐 날벼락이고? 아유 저기 가라. 꼼 안 가나 좀. 저희가 격렬하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 2마리 새는 막 목에 핏대를 세고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남편하고 저는 반쯤 딴 상추 소쿠리를 집어던지고 막 혼비백산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이고야 자들 왜 저러노? 깜짝이야. 네 자들한테 뭐 잘못한 게 있나? 내가 새한테 잘못할 게 뭐가 있나? 아무리 동물이어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와 저러지? 안 되겠다. 내가 다시 가갖고 확인해 볼게. 상추밭에 다시 가보니까 딸내미 방 그 창가 위쪽에요. 새 둥지가 있더라고요. 남편이 확인을 하겠다면서 사다리를 가져와서 관찰을 했는데요. 어머야, 알록달록 갈색빛의 예쁜 새알 5개가 이래 나란히 놓여 있었던 거예요. 이야 이쁘다. 우리 집에 막 새 집이 다 생기쁘고. 엄마야. 아따 신기하다. 여보야 그 핸드폰 좀 줘봐라. 이거 꼬마 사진 한 장 찍자. 그때였어요. 2마리 부부새가 갑자기 또 날아와가지고서는 자기 집이 샅샅이 공개되는 거에 막 불만을 가진 모양인지 남편의 뒤통수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마치 막 이래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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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여보 안돼. 어머야. 남편은 사다리에서 떨어져가지고 상추밭을 뒹굴고 있었고 신고 있던 슬리퍼는 줄장미 넝쿨에 걸려서 막 흔들흔들거리고 머리는 산발이 돼서 막 내동댕이 쳐지고 난리도 아니었던 거예요. 아이고, 어머야. 어머야 걔였나? 여보야, 얘 애들 좀 불러와봐라. 아이고야, 큰일 이것들만 남의 집에 집 짓고 살면서 막 당당한 것 보래. 이 이것들 내 가만 안 둔다 이거. 그렇게 딸하고 아들을 불러서 저희는 가족 회의를 했던 거예요. 인터넷을 잘 하는 딸이 조리 있게 설명하더라고요. 아빠, 그렇게 흥분하면 이길 것도 못 이겨. 일단 적을 알고 싸워야 해. 지피지기 백전불패, 알지? 저것들 뭐 하는 것들인고? 검색해봐봐라. 자, 이세로 말할 것 같으면 종은 참새목 까마귀과 물가치로 판명났으며 크기는 37cm, 갈색 검정머리와 하늘색 날개깃을 가졌으며 잡식성이다. 학습 능력이 타 종에 비해 월등히 좋아 경계심이 많고 천적이 동지를 습격하면 죽기 살기로 집단 공격한다. 아이고야. 한 번 적으로 간주되면 끝까지 적으로 인식한다. 어머야 그랬어요. 남편 옷 색깔, 몸매, 머리숱, 심지어는 목소리까지 전부 이 세 부부한테는 적군, 적이다. 이렇게 인식이 된 거였어요. 그때부터 우리 남편 집 밖에 특히 상추밭 쪽은 훨씬 더 못하고 심지어는요. 여보, 상추가. 아이고, 알았다. 좀 진정해라. 아이고야, 참말로. 여보, 이 상추가. 자기 집에서 목소리도 못 내는 건 물론이고요. 여보, 내 회사 댕겨올게. 아이고, 내 나간다 좀 하지 말아줘. 아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가는 기다. 지금 진정해라 좀. 이래 막 출근길에는 골목길까지 따라 나와서 남편 뒤통수만 쉐리 때리고 가기도 했어요. 그러다 남편이 도저히 못 참겠는지 아이고야, 뭔 사겠다. 야, 가족들 전부 모이라. 집합. 진짜 와 이래 불렀어 하는데. 그 너희들은 공격을 안 당한다고 다들 뭐 내일 아니다 막 일하고 있는데 내는 내 집에서 일하고 원 산다. 오늘부로 물가치인지 뭐 저것들을 막 내 집에서 막 다 내 쫓을기다. 아빠, 진심이야? 새끼들 부화했어. 아니? 여보 당신도 부모다 아이가. 인자 털이 포솔포솔 올라온 저 새끼들을 데리고 어디를 나가라고 그러노. 참말로 인정머리 없대. 아이고야. 그렇게 남편은 또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물가치들을 내쫓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러면 내는 어째 뒷뜰에 나가지? 출근은 또 어찌하고? 아빠, 그거 쓰고 나가자. 바가지. 아? 그리고 퇴근길에 메뚜기나 귀뚜라미 같은 것도 좀 잡아와가지고 걔네들하고 친해지려고 노력을 좀 해봐봐, 아빠. 그렇게 똑똑한 딸내미 조언대로 남편은 파란 플라스틱 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출근을 했는데요. 네, 출근한대. 그래, 아무리 쪄봐라. 뒤통수가 딱딱하지? 그리고 퇴근길에는요 딸내미 말대로 이 메뚜기 같은 거를 잡아와가지고 자, 바레이. 아빠가 오늘 월급날이라 갖고 맛있는 거 잡아왔다. 어이, 잘 먹는다. 아이고, 좋단다. 아이고 참말로 그렇게 저희는 이 물가치 부부하고 뭐 다소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지만요. 어쨌거나 뭐 야생에서 사는 물가치가 가정집까지 와서 둥지를 틀고 부화하고 아기 새까지 낳는 걸 보니까 같은 부모로서 정말 새삼 뭔가 짠하고 그러더라고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제 새끼가 좀 커가지고 이소할 날이 얼마 안 남았대요. 아. 남편은 파란 바가지 뒤집어 쓰고 앉아서 물가치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벌써부터 섭섭하다고 그러네요. 니들 뭐 이사하면 집들이 할 거지? 어이? 물가치야. 아이고 그때 우리 초대해줘라이. 와와와와와와. 아이고야. 따뜻하다. 그 5월 6월이 오면 그 동물 프로그램에 네. 진짜 새에 관련한 제보가 많아요. 아, 그래요? 트럭 안에 둥지를 틀었어요. 그리고 뭐 밑에 우리 에어컨 실외기 밑에 둥지를 틀었어요. 황조롱이는 특히나 천연기념물이라 이게 정말 쉽게 발견될 수 없는 건데 서식지가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에어컨 실외기에 그렇게 아이들이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군요. 둥지를 틀고 새끼를 키운대요. 그렇습니다. 양성진 님이 역시 선인화의 명품 조리연기. 가택 침입? 예, 웃다가 눈물을 냈다고 하시고 7689님도 사진을 주셨는데요.
우리 집에도 제비가 집 잤어. 웬일이야, 웬일이야. 너무 웬일이야. 귀엽다, 너무 사실. 너무 예쁘다, 진짜. 아, 예뻐라. 이렇게 처마처럼 예. 집을 처마로 착각하고 여긴 지금 진짜 처마 밑에다 집을 처마 밑에요. 지었는데 맞아요. 처마로 착각하고 아파트 베란다에 이렇게 많이 애들이 그렇군요. 준비하더라고요. 근데 참 따뜻한 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걸 없애지 않고 그냥 이소할 때가 참고 오히려 아이들의 학습 그 예. 어떤 도구로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체험학습으로? 왜냐하면 그렇구나.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교육의 그러네요. 어떤 도구가 되거든요. 맞아요. 서로 상생하고 공존하고 그래야죠, 뭐. 우리가 좀 많이 개발해서 아파트 단지가 숲속에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서식지가 없어서 그리고 새들이 날아가면서 그 아파트 창을 하늘로 오인하고 부딪혀서 죽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고층 빌딩에? 네. 아, 고층 그래요? 빌딩 아니라도 아파트라도 그래요? 유리가 많이 있으니까. 아이고, 그렇구나. 여러 가지 진짜 우리가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괜히 미안해지네요. 사실 환경이 이렇게 된 것도 우리가 자연을 많이 훼손해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나저나 3179님이요. 네. 아따 이 전라도인데요. 비가 허벌나게 와부요. 참 저는 택배기사인데요. 아이고. 물에 빠진 생쥐 돼버렸어요. 어떻게 기사님. 지금 순천시뿐만 아니고요, 여러분. 전주시, 세종시, 상주시, 서산시 등등 많은 시군 지역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진짜 뭐 이렇게 택배 기사님처럼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더라도 조심 네. 또 조심하시고 또 외출은 완전 자제하시고 예. 문이랑 창문 꼭꼭 닫으시고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이나 간판 미리 고정해 주시고 그런 위험성이 있는 그 근처는 지나지도 마세요. 맞습니다. 창문 네. 약간 덜그럭거리는 그 집에는 이격이 있으니까 거기다 신문지 같은 걸 껴서 네네. 흔들거리지 않게 해주시고요. 맞아요. 그 이격이 있을 때는 그 깨질 확률이 훨씬 더 그럼요. 올라간다고 흔들다가 그러더라고요. 깨지는 거니까. 예. 차량은 운전하실 때 진짜 속도 줄여서 운행하시고 비상등, 상향등 다 켜서 위치를 좀 알리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만 그 최근에 다시 세우신 그 배수로랑 또 비닐 하우스 있잖아요. 여기 다시 한번 농가에서는 정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도 뉴스 실시간으로 계속 확인하면서 네. 방송을 하고 있는데 대비하고 예. 또 대비해도 부족함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그 이하의 피해 그리고 그 이하의 풍속으로 지나쳐 가길 네. 비껴가길. 알겠습니다. 잠시 광고 들을게요. 네. 웃음이 묻어나는 정선이 문천식에 함께해 지금은 라디오 시대 지금은 라디오 시대. 딱딱하고 지루하다? 골치 아프고 어렵다? 법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부숴드립니다. 생활 밀착형 법률 상담 서비스. 지라시 법률사무소 문앤정. 네, 법조계의 수호천사 손수호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첫 번째 짧은 질문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문자로 4877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남편하고 둘이 경남의 한 소도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식당에 직접 오셔서 드시는 손님들이 많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끊겼거든요. 그래서 배달 어플을 통해서 배달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고객님이 댓글을 너무 악의적으로 달았더라고요. 별점 1개 반, 배달이 너무 늦네요. 그리고 배달 온 음식을 뜯다가 놀랐습니다. 국물이 다 쏟아져 있고 포장이 뜯겨져 있었습니다. 맛보기도 전에 기분이 상했네요. 다시는 안 시킬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저희 집이 아직 주문량이 많지 않아서 배달 대행 업체를 쓰지 않고 제가 직접 배달을 하는데 맹세코 배달이 늦은 적도 포장이 찢긴 채로 드리지도 않았어요. 배달은 댓글과 별점이 생명인데 장사에 타격이 큽니다. 맛을 평가한 거면 모르겠지만 아니 저렇게 비방을 하시니까 너무 속상해서 남편하고 같이 울었어요. 아이고. 이제 막 주문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저 댓글 이후로 뚝 끊긴 것만 같아요. 허위 사실을 댓글로 쓴 저 고객한테 저희가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님 요즘 이게 사회 문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죠? 배달이 워낙 많아지니까 이 사장님하고 댓글, 이 별점 평가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 사실은 더 심각한 게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렇다고 올려놨으니까 이게 허위 네. 사실인데 좀 억울하시겠네. 진짜 이게 더 억울하고 문제가 더 큰 것 같아요. 실제로 법률 규정을 좀 보면 네.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네. 업무방해죄가 있습니다. 아. 네, 즉 이거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네, 자, 이제 위계, 뭐
그걸 포함해서 이제 속임수를 쓰거나 뭐 위력을 행사해서 업무를 방해하면 네네. 업무 방해 죄예요. 헌법상의 범죄입니다. 네네. 그런데 위계, 즉 허위사실 유포, 이 사안에서 만약 배달이 늦은 게 아닌데 너무 늦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면, 네. 또 국물이 다 쏟아져 있지 않았는데 거짓말을 했다면, 또 포장이 뜯겨져 있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면, 그렇죠. 이거는 허위사실 유포니까 업무방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실제로 어떠했는지와 별개로 네. 이 법에서는 이제 증명이라는 게 필요하고 또한 증거가 필요한데, 네네. 만약에 이 고객이 마치 그런 것처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사진을 찍어놨다면 그럼 오히려 이런 범죄가 성립한다는 거는 검사가 입증해야 되는 거고, 또 그 전에 고소인이 내가 이런 피해 입었습니다. 보세요. 제가 배달 나가기 직전에 사진 찍어놨는데요. 멀쩡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거짓말 한 겁니다. 라고 증명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4877님께서 주신 글에도 보면 글 자체에도 악의적으로 작성한 댓글이다, 리뷰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악의적이라고 해서 다 범죄는 아니에요. 실제로 거짓말이어야만 하고 일부러 유포한 허위 사실이어야 하는데, 이거는 사실 증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달, 뭐 제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배달 과정에 어떤 실수나 착오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단정하기는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양측의 주장이 충돌하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고, 또 그 피해를 이 고객에게서 보전받기가 참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이제 남몰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이고요. 실제로 우셨대잖아요. 아유. 그러니까요. 특히 최근에 하도 이게 문제되다 보니까 이제 배달의 리뷰 관리 업체가 나왔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전 처음에 리뷰 관리가 뭐지? 와. 리뷰가 올라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고맙다, 뭐 달아주는 건가? 근데 그걸 굳이 관리업체 쓸 필요가 있을까? 그러게요. 라는 생각했는데, 이 관리업체라는 게 그런 의미의 관리가 아니라 허위로 좋은 리플을 달기도 하고 댓글을. 진짜요? 네. 그리고 또 야, 그건 좀 문제다. 최근에 또 여러 문제가 있어요. 즉 이제 안 좋은 댓글이 달리니까 그 고객 번호 알잖아요. 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하고 아이고야. 억주가.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안 좋은 일을 주고받는 일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이지영 님도 지금 댓글 주셨는데, 네. 경쟁업체에서 그 지역 내 또는 그 옆집에 있는 그런 동종이든 아니면 경쟁업종이든 경쟁업체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소문이 있다. 그건 너무 비겁하다. 꼬주 다니고 이게 뭐예요, 이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법도 해요. 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뭐 약간 과장한 정도의 댓글이면 법적인 책임을 묻기도 쉽지는 않거든요. 네. 두 분은 어떠세요? 그런 리플. 근데 저는 네네.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별점을 막 5개가 기본인데 하나 주고 이렇게 악플을 올려놨을 때 사장님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봐요. 사장님이 예. 대처를 좀 센스 있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시간에 맞춰 배달을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좀 그런 것들이 쌓여 있으면 신뢰가 가는데 이제 소비자들도 굉장히 이런 경우를 많이 겪었기 네. 때문에 네. 무조건 악플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진 않거든요. 음.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울지 마세요. 울지 네. 마시고 이게 네. 이제 일련의 과정이니까 맞아요. 댓글 달아드리면서 서비스 업으로서의 예. 어떤 발전을 하시는 거죠. 뭐. 그렇죠.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짧은 사연이지만 사실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고요. 또 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또 경영적인 측면도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경험 이미 다 또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네네네. 경영 측면에서도 네네. 뭐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맛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너무 맛이 없다, 별로다, 너무 싱겁다 이랬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싱거운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맛이 진하면 오히려 저는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별로지만 맞아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맞습니다. 굉장히 맛있을 수 있다. 그쵸. 이런 것도 이런 음식 관련된 그런 평가를 볼 때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이 배달업체가 많아지고 요즘 또 시국이 배달을 많이 하는 시국이다 보니까 이런 마찰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해결하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기혜님이 배달업체가 잘못하기도 하는데요. 저도 포장한 음식이 엉망되어 와서 전화로
전화로 얘기 드렸더니 다시 보내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강철구님도 왜 선의경쟁 안 하고 서로 헐뜯으면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실은 소비자들이 더 잘 알아요. 힘내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배달 앱에 이런 그 맛 관련된 그런 평점 매기고 뭐 이제 댓글 쓰는 있어요. 거를 예. 아예 없애달라는 그 업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네, 물론 좋은 취지로 만든 거지만 부작용이 있으니까 없애달라라는 요구가 있는 거고 또 택시나 뭐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앱상에 리뷰 쓰는 게 그래서 사라지기도 했죠. 아, 그래요. 네, 또는 상호 평가를 하도록 하거나. 근데 소비자들은 그 후기를 보고 평가하는 네. 경우가 많기 저도 때문에. 의지를 많이 하거든요. 네, 사람이 그렇죠.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하지만 하여튼 잘 불러봐야죠. 악플 하나만 보고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막 속단하진 않으니까 그죠? 네, 네, 네. 좀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 자리 잡기 위한 과도기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네. 이 위기 대처 능력도 요새는 경쟁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래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인 생활 속 고민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흔치 않은 사고라서 문의 좀 드립니다. 얼마 전에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났는데요. 제 차가 앞에서 주행 중이었고 주차를 하기 위해서 왼쪽 편에서 붙어서 크게 돌려고 하는데 뒤에 오던 차가 제 차를 추월하려다가 부딪힌 거예요. 제 차 보조석 앞바퀴 쪽에 휠에 흠집이 났고 상대방 차는 범퍼가 깨진 상황입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제 과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휴게소 내에서 저속 주행을 하고 있었고 주차 때문에 방향을 튼 것인데 뒤에 오던 차량 잘못 아닌가요? 주차 공간에서 추월을 왜 하는 걸까요? 저만 이 일이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건가요? 하셨습니다. 근데 교통사고는 진짜 약간 쌍방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제가 어떤 블랙박스 영상을 봤는데 예. 이쪽 우측으로 들어가려는 차량이 있었고 앞에서 우측으로 들어갈까 직진할까 왔다 갔다 하던 차량이 있었어요. 예. 그럼 누가 봐도 그 앞에서 그 계속 왔다 갔다 주행을 방해한 차량이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7-3으로 얘기를 하고 나중에 8-2로 조정이 됐다고. 8-1 이요? 그러니까 이분이 2를 책임을 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다 쌍방으로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변호사님, 실제로 멈춰있는 차를 추돌하지 않는 한 네. 대부분 쌍방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퍼센트가 안 되나? 이제 보험사 단계에서 예. 여러 가지 그냥 원만하게 합의할 때는 보통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최근에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법원으로 가면, 즉 네. 소송 단계로 가면 판결은 훨씬 더 많이 일반 과실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나오기도 하죠. 아. 네, 많이 지금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제. 네네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분은 네. 지금 주차 중에 뒤에서 오던 추월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 나의 과실도 있다 없다. 없을 가능성이 크다. 좀 희망적이네요. 네, 그러게요. 네. 그딱 보니까 누가 봐도 진짜 좀 억울한 상황이죠. 그래서 천천히 주차하려고 네. 크게 돌고 있는데 뒷차가 여기서 뭐 추월을 하려다가 쿵 박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성범님의 그 사연을 보면은요, 제일 처음에 흔치 않은 사고라 문의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흔치 않은 사고는 아닙니다. 아, 흔히 이런 있을 수 경우는 있는 일인가요? 네, 아주 드문 경우가 아니에요. 어.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 2017년 그 MBC 뉴스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휴게소와 관련된 교통사고, 고속도로 휴게소 관련 교통사고를 통계를 해봤더니 네네. 진입로에서 들어가다가 이제 들어가고 나오면서 발생한 사고가 54%고요. 와. 네, 그 절반이죠. 흔히 있네요. 예, 그리고 휴게소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32%입니다. 와. 네, 그렇기 때문에 많네요, 생각보다. 휴게소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에 3건 중에 하나는 주차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아. 예, 특히 이 주차 공간이 좀 부족한 경우에 네네. 몇 바퀴 돌면서 자리 찾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찾는 순간 급히 주차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죠. 네. 네, 급히 방향을 틀고 핸들을 이제 조작해서 그쪽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전면 주차가 아니라 후면 주차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좀 갔다가 후진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따라서 이제 주행하던 뒷차 입장에서는 예. 그냥 가는구나. 아이고 저 자리 맞아. 저 자리 앞차가 못 봤네. 예. 지나가네. 내가 앞으로 들어가야지. 이러면서 후진과 전진을 하면서 충돌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네 진짜. 네.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네. 주차 공간 관련된 사고는 종종 일어난다. 아주 흔한 아주 드문 사고는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과실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네네. 네.
이 과실이라는 게 잘못입니다. 네. 말 그대로 잘못이에요. 예. 그래서 법적으로 과실이 무엇인가를 좀 검토를 해보면은요, 이제 예견 가능성 그리고 회피 가능성입니다. 예상을 할 수 있고 예견할 수 있었는데 예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할 수 있었는데 못 피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과실로 봅니다. 네. 따라서 이성범님의 경우에 나는 천천히 주행하다가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서 규정된 속도로 전방 잘 살피면서 천천히 주행했고 주차 자리가 있어서 거기에 주차하기 위해서 규정에 따라서 운전을 했는데 예. 난데없이 갑자기 뒤에 차가 추월을 하려다가 부딪혔다면 예, 이거는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뒷차는 성격 급하게 네. 보이거든요. 너무 일반적이지 않은 예, 케이스. 네, 맞아요. 그런데 걱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그래서? 바로 추월하려다가 사고 났다라고 하셨는데 네. 추월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이성범님이 주차를 하다가 지금 크게 돌려고 했다 이랬는데 네. 그게 아니라 급히 돌았다면 사실 이런 언어로 표현하는 거는 객관적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저희가 그 영상을 못 봤기 때문에 네, 그렇네요. 따라서 객관적인 판단을 해볼 때 너무 급히 들어갔는데요. 뒤에 차는 추월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앞에 차가 속도를 갑자기 줄였기 때문에 급정거한 건데요. 이렇다면 물론 후속 차량이 따라 주행하던 뒤에 차량의 과실이 훨씬 더 크겠지만 이제 이성범님의 과실이 0이 아닐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다. 크게 돌려고 한다는 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주차를 하려고 전선에서 이렇게 오른쪽에 왼쪽으로- 주차하려고 오른쪽으로요? 왼쪽이 아니라? 예, 보니까 이제 왼쪽 편에 붙어서 크게 돌아야 오른쪽으로 쑥 넣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크게 도는 과정에서 그렇죠. 어쩌면 뒷차의 시야 확보에 조금 방해가 됐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인 네, 그렇죠. 거죠. 그리고 또 저속 주행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네. 이게 어느 정도의 속도냐라는 맞아. 것도 궁금하고 나는 느리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죠. 또 당시에 시간이 뭐 주간인지 야간인지 비상등을 비상등을 켰는지 뭐 갑자기 들어간 건지 등등. 이거는 뭐 블랙박스를 네. 뭐 서로 확인해야 될 것 봐야겠네요.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영상을 좀 반드시 봐야 돼요. 예. 그래서 하지만 그렇다더라도 뭐 저희가 지금 영상 본 게 아니니까 네네. 말씀을 좀 이어나가면 보험사에서는 쌍방과실이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면 뒷차의 일반 과실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앞에 가서 모든 규칙을 준수해서 천천히 주차하려고 하는데 뒷차가 정말 추월하려고. 왜냐하면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차선도 없습니다. 맞아요. 네, 추월하면 안 되죠. 기다려야죠. 맞아요. 근데 그걸 추월하려다가 무리한 주행을 해서 사고 났다면 잘못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보험사의 판단이 잘못된 겁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좀 억울하지만 좀 어차피 할증 안 돼요. 괜찮습니다라고 해서 넘어갈 것인가?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봐요. 즉 소송으로 가면 아무리 경미한 사고지만 이게 일반 과실로 판결 나오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실제로 소송으로 갈 어떤 결심을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저 이거 일반 과실이라고 믿는데 제가 여기저기 다 물어보고 했더니 일반 과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만약에 제 과실도 뭐 10% 20% 있다고 계속 하시면 저는 이거 무조건 손해 보더라도 소송 갈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좀 보험사에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 또 걱정되는 거는 이 양측의 자동차 보험사가 같은 회사일 수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네, 돼요? 이런 경우에는 더더욱 쌍방과실로 처리하려는 욕구가 보험사 측에 강하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맙소사. 네. 그 생각을 못 그럴 수도 했네. 있겠네요. 만약 같은 보험사라면 좀 더 강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근데 저도 궁금했는데 0316님도 그렇고 3787님도 그렇고 비상 깜빡이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예. 0316님은 제발 주차할 거면 비상 깜빡이 좀 넣고 들어가 주세요. 헷갈릴 때가 종종 있어요 해주셨고 네. 3787님은 이게 비상 깜빡이를 켜고 안 켜고의 상태도 영향이 있을까요? 하셨는데 저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과실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따라서 모든 규정을 다 지키고 안전하게 운행했는데 뒷차에게만 잘못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만약 비상 깜빡이를 켜고 천천히 주차 자리를 찾았고 결국 그렇게 찾은 곳으로 주차를 하는 과정이었다면 네. 문제가 없었다면 더더욱 이제 과실이 인정 안 되겠죠. 따라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진짜 가끔씩
지나다 보면 너무 자신감이 넘치신 분들은 깜빡이 안 켜고 확 네. 방향을 틀 때가 있는데 아, 위험해요. 진짜 예, 무서워요. 정말 사고 납니다. 네, 예. 저는 그 성산대교 쪽으로 들어가고 어. 왜 그 공항 쪽으로 가는 예. 거기 또 많이 막히잖아요. 지금 또 공사도 하고 있죠, 네, 저기. 그러니까 거기서 기다리시던 분이 이제 너무 지체가 되니까 아. 확 틀어가지고 나오면 뒤에서 화물 예. 트럭 같은 경우는 완전히 속도 높여가지고 어. 온단 말이에요. 100 큰일 나죠. 정도로. 맞아요. 그 진짜 아찔했던 순간이 너무 많거든요.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제발 깜빡이는 네. 신호고 이게 내 목숨을 지키는 네. 신호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자동차 제조사에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예전부터 네. 가장 가성비 좋은 안전 장치가 뭐냐? 뭐 에어백이다, 뭐 여러 가지 뭐 전자 장치다. 그게 아니라 네. 깜빡이. 아. 네, 방향 지시 등이 가장 가성비 좋은 안전 수단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잘 비상 써야겠네요. 깜빡이 켜는 걸 되게 자존심 상해요. 그거 안 되는 거 있어요. 맞아요, 정선혜 씨. 그러면 안 되죠. 아니 진짜 비상 있어요. 깜빡이가 뭔데 내가 무릎 아유. 꿇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거 안 누르시면 안 돼요. 네, 자존심 상해요. 안전보다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참 신기해. 자, 어쨌든 오늘 고민 사연 주신 이성범님께는요, 견과류 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손소 변호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377님이요. 여기 경기 안산에도 비가 시작됐습니다. 하셨고요. 아이고. 8964님, 여기 서울 목동인데요.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하셨습니다. 네, 7887님. 여기 군포 지역에는 심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린다고 하셨고요. 네네. 4544님도 비바람 칠 때는 스티로폼이나 바람에 날아갈 것 같은 쓰레기는 밖에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온 동네 쓰레기가 날아다닙니다. 그렇죠. 이게 맞아요. 바람이 지금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자칫 또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피해 소식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서 좀 당혹스럽고 걱정이 되는데 네, 부디 여러분 안전에 만반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2764님이 신청해 주신 진짜 간절하네요. 신승우님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희가 이 노래 들려드리는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피해 없이. 발이 좀 지나가죠. 제발.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4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의 하루가 기나긴 한숨 같아 그저 떠나고 싶은 거니 또 기대하고 휘청이